네, 부업 얘기가 제가 방구석 부업왕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또 부업이랑은 저랑 또 동떨어질 수 없는 그거긴 한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일단은 블로거로서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방 사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저번 달에 마술 강의를 했고 비누 강의를 했고 재테크 강의를 했고 유튜브 강의를 했어요. 마술을 뭐 마술사만큼 하나요? 아니거든요. 비누를 뭐 비누 장인들만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재테크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또 저의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7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일단은 트라이를 해본 거죠. 그리고 저는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뭐든지 유튜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건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타서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계속 도전을 하면서 일을 체인지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 교육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는 7가지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직업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다. 지금도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업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아니면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막 혼자 그런 거 있잖아요. 할 걸 그랬어. 2년 전에 해볼 걸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기운,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도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 비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뭐야? 어렵지 않네? 그래서 공방 찾아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공방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관심사가 계속 변하니까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또 배워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벌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개의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보다는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제일 안티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보통 집안이 그 보면은 뭘 그런 거 찍냐 이렇게 되고 너 거 제일 재미없다 막 이러고 근데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안티로 돌변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입이 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뭔가 제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본 순간 남편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하나씩 인정받고 수익이 되는 걸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더 많이 협조해주고 제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애들 보다가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요. 새벽 막 11시에, 밤 11시에도 다시 나가서 공방 가서 일하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을 주고 이러고 있어요. 일을 적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애들 안 보고 때는 일을 거의 하죠. 그리고 밤에는 쉬어요. 밤에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야간 근무를 하는 때도 있어야 하고 왜냐면 제가 대표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한가할 때는 또 한 2, 3일은 정말 유튜브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으로 쉬어요.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셔터를 잘 닫아요. 그러니까 쉴 때 완벽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지 않습니다. 쉴 때는 그냥 유튜브도 이제 무슨 재테크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드라마. 개그 이런 것만 일부러 보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식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인스타를 한 1000명 정도일 때 저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주부인데 뭐 우리 회사 거 쇼호스트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런 거 모르신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또 그걸 확인을 하려고 거기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바로 또 물건을 팔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뭐라고 주저리 해가지고 제품을 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라이브 커머스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뭘 배우겠다고 해서 막 강의부터 듣고 이게 아니라 일단 가서 투입이 돼보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200% 효과가 올라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강의를 안 듣고 시작을 했고 그냥 하는데 반품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반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막 눌러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에 뭐 스마트 스토어 반품하는 법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부터는 집중력이 거의 200% 상승해요. 그냥 들을 때에는 졸려서 이렇게 못 들었는데 정말 못 들었는데 당장 코앞에 이거를 안 하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바로 몇 초 만에 딱 알아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게요, 저는 강의 연습을 옛날에 여행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식이 없으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 역사적인 부터 시작해서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멘트 노트가 한 권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거를 스토리별로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20분짜리 이거를 해서 웃겨야 되는 포인트까지 다. 여기 연령대가 5, 60대면은 이 개그는 통한다. 여기 지방분, 여기 분들은 이 개그가 통한다. 이런 거를 해서 그 노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에도 약간 노트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이 멘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고 아예 통으로 외워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술 노트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학교에서 마술 수업 요청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또 아이들에게 또 놀림을 당하러 갔다 왔는데 애들이 또 이제 애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 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럼 그 노트가 다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됐지 하고서 또 연습해서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또 연습하고 가고 이러면서 계속 책을 읽고 요약해보고 밑줄 치고 이거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내 이야기랑 접목하고 그런 거를 계속 노트를 만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왜냐면 저도 그때의 저와 1년 전의 저와 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전 또 다르니까 할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까먹어요. 둘째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까먹어가지고, 예, 항상 이제 막 한번 쭉 훑어보고.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외웠어도 긴장이 되니까 항상 자기 전에 노트를 다 읽어보고 자는 게 습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다 읽어보고 제가 책에 쓴 내용 제가 몰라가지고 읽어보고, 이랬었구나, 이러면서. 항상 복습을 많이 합니다. 노력파시네요. 완전 노력파예요. 노력파. 성향 파악을 해서 해야지. 왜냐면은 이분이 또 어떤 성향인데, 왜냐면은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해요. 10만 원을 벌 때까지 해요. 왜냐면 운이 좋아서 빨리 벌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그 루즈한 시간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그때까지 돈이 안 벌려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막 유튜브도 저도 처음에 정말 안 떴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제가 나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제 영상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재밌다 하니까 보게 되고, 뭐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원래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쓰는 걸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글을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쓰거든요.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글도 재밌게 얘기하듯이 그런 거 좋아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서도 애드포스트 수익이 나오고, 만약에 글 쓰는 걸 좋아하시고 내가 어떤 걸 기록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저는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고요. 왠지 어울리실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왜냐면은 그게 10만 원 정도까지는 벌 수 있거든요. 네, 1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체험단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는 체험단만으로도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쓸 게 없어요, 돈이. 예, 그런 걸 하면은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도 요새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인스타에
그걸 봤습니다. 미래를 봤어요. 인스타는 해야 된다. 인스타도 팔로워가 많이 쌓이면은 이거는 어떤 관계자들이 많이 인스타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락이 오기가 쉽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인스타를 꼭 키워야 되는 것 같고, 또 인스타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랑 좀 색깔이 다르긴 한데 주부 인플루언서로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이 광고랑 협찬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막 1000자 이상을 쓰다가 인스타로 사진 몇 장을 찍으면은 이건 무엇인가. 그게 또 그런 게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인스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캐논 카메라로 내가 찍었어.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캐논에다가 또 태그를 걸고 하면 그 관계자가 저를 볼 수 있고 저를 눈여겨보게 되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같이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러니까 더 컨택하는 게 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는 인스타가 또 좋고, 저는 아이템 선정을 처음에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다고. 근데 그 신사임당님의 영상을 통해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초반에는 열심히 보다가 그 계정까지는 만들었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니까 누구나 거기까지는 해요. 하지만 그 다음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왜냐면 조금만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버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주변에서 뭘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진짜 놀랐죠. 뭐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신사임당님처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 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걸 보니까 뭐야, 지금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그릇을 해자. 그릇을 해보자. 왜냐면 저는 주부니까 나 요리 좋아하고 그 그릇을 해볼까 해서 남대문 그릇 시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둘이 갔어요. 이제 호기롭게 이제 딱 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둘이 이제 흑 쫄은 거예요. 빨리 물어봐라. 근데 둘이서 두 바퀴를 돌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전 회의를 하려고 다시 이제 둘이 휴게실에 가서 둘이 작전 회의를 했죠. 근데 남편 말에 의하면 야, 여기서 다 스마트 스토어 한다. 너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은 싸게 삽 주겠냐? 근데도 제가 어떤 아저씨한테 딱 걸려들어서 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알게 된 거는 이거 좀 괜찮네 하니까 그거를 로또로 사야 된다. 40개 정도 사야 된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유혹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왠지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또 사와서 아직도 집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했는데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포장을 할 때도 내가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제품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트렌드를 계속 보려면은 스토어도 계속 봐야 되고, 이런 게 나는 그런 센스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밌어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 두 번째로 위탁을 해보자. 위탁을 해보자 해서 그러면은 위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막 가입을 하고 했죠.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짠순이였고 온라인으로 뭘 사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원래 물건을 잘 팔려면 본인 귀도 한지장처럼 얇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건을 잘 팔아요, 사실. 왜냐면 내가 귀가 얇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막강하게 이 마케팅이다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물건을 그냥 이렇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약간 패키지로 묶어서 판다. 만약에 어떤 명절 선물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만 팔지 않고 요거랑 묶어서 판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렇게 좀 묶어서 파는 걸 해볼까?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키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건을 계속 검색하고 서치하는 게 너무 힘든 타입이기 때문에 아예 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파는 게 더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뭘 팔까? 그러면 하나 일단 팔아보시면 돼요. 남대문에 가보시고 남대문이 재밌고 여기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막 이런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이 계속 새로운 게 나와도 그게 흥미롭고 그런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알아야 방향을 잡아서 점점 이렇게 소거를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식비를 절약하는데 전 요리를 잘해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 보면은 아바라TV는 요리는 잘 못해? 이렇게 달아요. 근데 제가 요리 콘텐츠를 올리는 거거든요.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근데 초보자들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요리 노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큰 마트를 가지 않고 작은 집 앞에 식자재 마트라던가 조그만 마트 있어요. 그런 데에서 뭐가 이제 싸게 파는지, 뭐가 저렴하게 파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집 근처 마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여기서 사는 게 좋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또 온누리 상품권 아시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저는 식비를 한 달에 30만 원을 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15만 원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5% 할인을 해서 15만 7,5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15장과 7,500원을 돌려줘요.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각 전국에 있는 데서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집 앞에 전화를 해봐야 돼요. 온누리 상품권 파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고객님, 저희 동네에서 여기에서 팝니다.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서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 지점에 전화를 해서 지금 10,000원짜리가 팔고 있습니까? 5,000원짜리 팔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때에도 한창 힘들 때 10%로 했어요. 10%로 100만 원까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각 전국에 동이 났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제가 그걸 사니까 우리 동네선 못 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누리 상품권을 저는 30만 원으로 사겠다고 했으면은 15만 원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 15만 원 현금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 취급처가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달력을 30일짜리 달력에다가 꽂아놓고 매일 이 10,000원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 유모차 끌고 10,000원 들고 나가면은 10,000원으로 지금 뭘 살 수 있는데 계란 한 판에 7,000원인데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예를 들면은 첫째 날에는 돼지고기 다짐육을 사와요. 그럼 마트에 가면 돼지고기 다짐육이 한 4, 5, 6,000원 이렇게 해요. 양에 따라서. 그러면은 한 4,000원짜리 사오고, 겨울에 애호박은 한 2,000원 해요. 그럼 이제 양파, 이런 거 이제 사갖고 오면은 이제 한 10,0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소분을 다 해놓고, 그걸로 해서 굴소스 살짝 넣으면은 이제 볶음밥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이제 다짐육 볶음밥을 이제 아이들과 먹어요. 집에는 김치 꺼내놓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닭고기를 먹어볼까? 하면 이제 또 마트에 가요. 그러면은 토종닭은 비싸요. 큰 닭은 12,000원 이상이고 이제 작은 닭, 부위별 닭은 한 5,000원에서 6,000원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사갖고 와서 닭볶음탕을 또 해먹고, 그럼 이제 좀 남아요. 왜냐면 어제 산 야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양파랑 사놨잖아요. 그게 남죠. 그러면은 한 3,000원이 남아요. 그 3,000원 꽂아놔. 그럼 이제 3일째 날, 이제 이때는 무지치를 해볼까? 그럼 이제 냉장고 파먹기를 해서 냉동식품 있는 거 이런 것도 꺼내고 해서 그날 먹어요. 그럼 이날은 10,000원이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10,000원, 그 다음날 10,000원, 전에 세이브한 무지치는 한 10,000원, 그리고 여기 4,000원 모아는 24,000원으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를 써야죠. 솔직히 이제 요리를 하는 주부가 애를 써야 되긴 하는데 결국에 돈을 아끼다 보면 그 끝으로는 식비로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고정 지출비 어떡해.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살 수도 없고 나갈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핸드폰 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식비에서 줄여야 한다. 아니면 부수입을 내야 된다. 근데 부수입을 내는 건 어려우니까 식비에서 10만 원이라도 줄이자. 이렇게 결론이 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모으게 되면은 3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30만 원에서 어떻게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보고서 배달 음식 안 시켜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끼를 시켜 먹어도 한 4, 5만 원씩 쓰시니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밀키트도 뭐 10,000원짜리 밀키트가 있고 5,000원짜리 밀키트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쓰고, 앱테크도 식비를 방어할 수 있는 앱을 몇 개를 깔아요. 내가 식비로만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 남들이 다 앱테크하는 거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식비 방어를 할 수 있는 뭐 이마트 이런 앱테크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 그런 밀키트 좀 팔 수 있는 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만 출석 체크를 하면은 한 3일치 정도 그거는 또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더 모아보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친출을 하면은 나한테도 포인트가 들어오잖아요. 앱테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블로그 같은 데다가 포스팅을 하면 돼요. 나는 이런 앱테크를 해서 이렇게 식비 방어를 했다. 그러면은 또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면서 제 아이디를 넣어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포인트가 쌓였는데 뭐 3만 원 주고 이마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포인트가 10,000원이 쌓였어요. 그래서 2만 원을 결제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 푼돈이 쌓였을 때 그 기분이. 예, 그리고 푼돈을 못 모으면은, 예, 목돈은 당연히 못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 쌓아가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궁상 맞아. 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 막 이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정말 많이 고소득을 버시는 분들이라면은 몇 년 안에 뭔가 운과 그 소득이 맞으면은 빨리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통은 직장 다니고,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벌어봤자 뭐 2, 300, 400, 뭐 여기까지죠. 그런데 그 푼돈을 야금야금 매일 야금야금 쓰기 시작하면 그게 10만 원,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씩 12달이면 240만 원이고, 240만 원이면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푼돈이라는 거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쓰세요. 경제를 위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써주셔야 되고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써주셔야 돼요.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로 비빌 언덕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비빌 언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현실이 나랑 너무 갭 차이가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여기여서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지를 발휘해서 돈을 모아야겠죠. 푼돈이고 뭐고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1, 2년 갔다가는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즐거워요. 이게 푼돈을 아껴서 뭐 이게 아니라 푼돈을 아껴서 내가 뭐 앱테크를 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네? 아싸! 이게 아직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약간 취해가지고 또 많이 써요. 그게 변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푼돈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돈이 잘 안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은 올라가지만 지출을 지켜내는 거. 이게 진짜 포인트이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비빌 언덕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제가 생각해요. 제가 지금 7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시대가 흐름이 확 바뀌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지출을 늘리지 않아서 어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거를 갖지 않도록 유지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앱테크도 하고 앱테커까지 추가를 해야겠네요. 제 직업 중에 앱테크도 하고 뭐 투자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